안녕하세요. 공방 창업 매니저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냥 이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이야기 주제는 바로 플리마켓입니다. 우선 플리마켓, 박람회 혹시 나가보신 적 있을까요? 아니면은 플리마켓 박람회 섭외가 들어오거나 광고 연락이 왔는데 이게 나에게 공방 홍보에 도움이 될까? 이런 생각들로 혹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는 첫 번째로 어떤 곳들이 있는지, 두 번째로는 참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, 세 번째는 실제 거기 가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, 네 번째는 정말 매출이 어떻게 될지, 다섯 번째는 이왕 나갔을 경우에 뭐라도 할까? 그래서 그 뒤에 내용들은 그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플러스 내용들은 제가 갔을 때 새롭게 알게 된 인사이트 등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. 어, 우선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세 가지 말해줄래? 요걸 한 이유는 제가 한 2년 전에 다이어리 썼던 내용 보니까 플리마켓이나 박람회 가서 매출을 좀 잘 받고 싶고 그런 목표들이 적혀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목표였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것 또한 경험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아마 더 큰 값진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현재는 플리마켓이랑 박람회는 따로 나가지 않고요. 그 이유는 돈이 안 돼서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목표에 그다지 현재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. 나중에 저의 그 꿈에 가까운 박람회나 플리마켓 등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갈 생각은 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별로 뭐 엑스코나 백스코나 엑스포나 다양한 곳들이 있죠. 그런 곳들에서 박람회가 이루어지는데요. 월별로 행사 같이 있어요. 굉장히 많습니다. 또한 이 박람회는 부스를 채워야 되다 보니까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세요. 보통 작년에 먼저 신청했던 분들, 그리고 비슷한 맥락의 뭐 공예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추가로 연락을 하는 구조입니다. 그리고 또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동네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도 많이 진행하고요. 시장에서도 하고, 그 다음에 플리마켓으로 유명한 몇 군데 업체들이 있어요. 그 업체 리스트는 뭐 카페라든지, 뭐 인스타보다는 카페에 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. 몇 가지 찾아보면은 각 지역별로 유명한 플리마켓이 있습니다. 그 플리마켓별로 굉장히 전통이 오래되고 괜찮은 플리마켓은 그만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그리고 플리마켓이든 박람회든 가장 많은 매출이 나는 곳은 아무래도 먹거리인 것 같아요. 판매, 음식, 그런 부분이 크고요. 지금은 공방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도 쿠키라든지 뭔가 먹거리 중에서 이 색깔이 잘 맞아서 가면은 매출도 잘 나올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금액 같은 경우에는 플리마켓이나 박람회 제가 가장 저렴하게 나갔던 곳은 5만 원부터였고요. 가장 비싼 곳은 박람회 한 120만 원까지 본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도 지역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고요. 서울,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비용이 더 비싸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제품 판매할 게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썼던 방법은 체험이랑 판매랑 동시에 하는 형태로 항상 진행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매출의 목표는 항상 내가 냈던 금액만 꼭 됐으면 좋겠다. 이런 되게 소박한 꿈을 가지면서 항상 치닫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점점 다니다 보니까 그나마 좀 옆에 분들 하는 것도 보고 배우면서 느낀 거는 이왕 하는 김에 체험을 하면서 나 이런 것도 외부 강의 가능해요 라는 편말 같은 것도 세우게 됐고요. 그러면서 그걸 보고 실제로 문의가 들어오거나 소개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.
그게 바로 매출로 연결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관심은 가져준다는 거. 또 제 주변의 선생님들은 실제 그렇게 해서 출강도 나갔고 연결도 잘 되더라고요. 그 다음에 플리마켓이나 박람회 특징에 맞춰서 어떤 연령층, 어떤 성별이 오느냐에 따라서 매출도 되게 천차만별이에요. 여성분들이 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진짜 짧게 경험만 하고 매출이 안 나온다고 뒷말이 많은 경우도 있고, 또 어떻게 보면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도 안 쓰는 경우 있고,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들었던 내용들을 그냥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마켓은 무조건 잘 돼, 이건 없었어요. 되게 유명하다 해가지고 부산에도 그때 신청해서 한 적도 있었는데 또 막상 분위기 보면 그게 아니었고 오히려 대구가 낫고 이런 정도 있었거든요. 이건 진짜 풍력별로 상이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우선은 우리 공방에서는 체험 판매, 외부 강의한다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최대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. 그 다음에 이벤트 같은 걸 열어봤었어요. 그때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4명이서 박람회 부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준비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혼자 하면 부끄럽지만 이벤트로 뭐 인형 뽑기처럼 뽑기 기계도 갖다 놔가지고 키링 뽑기 이런 것도 했고요.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이벤트 같은 걸 해가지고 이기시면은 무료 부채 같은 것도 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도 플리마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장점이 직원분들이 와서 봐요. 아, 이거는 좀 나중에도 계속 백화점에 유치해 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. 그럼 실제로 백화점에 한 부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입점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눈에 띄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는 큰 거니까. 그래서 단순히 매출에 집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알릴 수 있고 내 브랜드가 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열 수도 있고 새로운 인맥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또한 굉장히 같이 가신 분들끼리 경쟁 구도가 좀 세서 안 친해지시려는 분들도 많거든요. 딱 옆에서 보고 저거 괜찮네 벤치마킹만 하고 불친절하신 분들도 간혹 있어요. 아주. 근데 그냥 그런 사람은 그러려니 하시는 게 편해요. 뭐 저런 사람이 있냐 하면 오히려 마음만 불편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랑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꾸준히 나가시는 분들을 자꾸 만나게 돼요. 저 박람회 나갔을 때 저 왼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한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왜 돈 안 벌고 돌아다니냐고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 정말 유명한 마켓을 소개 많이 해주셨고 제 번호도 그쪽에 소개해줘서 연락도 받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서울까지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안 갔지만 올해 안에 또다시 연락이 온다면 가볼 의향이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서울과 대구를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는 제가 보너스 내용이라고 했죠. 박람회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30만 원부터 100 몇만 원까지 차이가 큰데 또 그 담당자랑 얼마나 알고 지내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담당자 분이랑 뭐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한 담당자 한 명한테 나는 이런 게 궁금한데 연락하면서 계속 묻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서 할 수 있는 할인 폭이 있을 거예요. 좀 일찍 신청하고 이러면 그러면 그런 혜택도 누려보셔도 좋고 박람회에서 만약에 날짜가 가까워졌는데 갑자기 캔슬 내는 경우 있어요. 안 나온다고. 왜냐하면 박람회 안에서도 그 마켓별로 매회 만나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얼굴 붉히기 싫어서 돈 아깝지만 안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. 근데 빈자리를 못 놔두잖아요. 그래서 값싸게 준다고 급하게 사람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아예 공짜로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공짜로도 가본 적이 있어요. 저 아는 선생님도 그랬었고. 그리고 저는 이왕 나간 김에 뭐라도 하자. 너무 조용한 거예요. 돈 한 푼도 못 벌고 있고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당근마켓에 올렸었어요. 이런 체험 무료로 해줄 수 있는데 블로그랑 인스타에 글 써줄 사람 와라. 이래가지고 박람회에 초대해서 실제 블로그랑 인스타에 홍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.
꿀팁이라고 한다면 뒷부분에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우선은 플리마켓 박람회 이 담당자 분이랑 조금 알 방법, 뭐 인스타 팔로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센터에 연락을 해서 나 이런 데 관심이 있다. 그러면 그분이랑 이야기하면서 혹시 할인폭이 어떻게 되냐, 어떻게 하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냐, 라는 얘기들을 하고, 혹시라도 나중에 누가 캔슬 내거나 하면 연락을 좀 줄 수 있냐, 뭐 이런 식으로 좀 친하게 지내보시는 것도 좋고요. 또한 그 마켓별로 특색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마켓에 직접 가서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대구 경북권에 뭐 1회차 첫 시도다 이런 경우에는 손님이 또 안 모이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가서 보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은 내년 후에 또 신청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게 좋고, 또한 저처럼 너무 손님이 없을 때 넋놓고 있지 마시고 뭐 당근 마켓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체험단, 플리마켓, 왜냐면 이왕 왔으면 그 시간까지 떠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공방 창업 매니저의 이야기였습니다. 다음 강의도 기억해주세요. 플리마켓 편이었습니다.